안녕하십니까. 호기심 많은 아재 타시햄입니다. 자, 오늘은 얘네들을 가지고 오버클럭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CPU는 i5 9600K입니다 2018년 49주차네요 메인보드는 아수스에서 나온 로그 스트릭스 Z390i 게이밍 ITX 보드죠. 얘네들을 가지고 오버클럭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뭐 CPU 오버클럭 하는 법 이런 영상을 올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또 호기심 많은 아재니까 이 궁금하잖아요, 수율이. 예, 이게 뭐 9600, 이 그래도 K자가 붙은 CPU인데 이런 애들은 한번 우리가 수율을 봐줘야 됩니다. 아, 이거는 제가 그 초미니 PC를 만들려고 아는 지인한테 지금 빌려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제 거였으면 어느 정도 수율인지 알았겠지만, 이게 뭐 이제 제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수율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초미니 PC를 만들게 되면 쿨러를 갖다가 이런 애를 사용하거든요. 아주 조그만 쿨러입니다. 뭐 기쿨보다는 좀 나아 보이지만 이 오버클럭을 위한 쿨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초미니 PC에는 이런 K자 붙은 CPU가 들어갈 일이 없는데, 그냥 뭐 마땅한 거 CPU 아무거나 하나 빌려달라고 했더니 하필이면은 또 이 K자가 붙은 9600K를 빌려주네요. 그러니까 그 초미니 PC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일단 밖에서 누드 테스트로 얘 수율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해도 하려고. 원래는 수율 체크하려면 이런 애들한테 물려서 하는 게 괜찮은데 쿨링도 더 낫고요. 예, 왼쪽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나름 CPU 갈아 끼기 되게 편하게 그렇게 커스텀을 해 놓은 건데, 뭐 호스 사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갈아 끼기 편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있는 보드가 에즈락 팬텀 ITX 보드인데, 이 보드랑 이 CPU 블럭하고 궁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저거 갈아 끼려면 정말 개고생입니다, 저게. 예, 저거 그냥 낄 때도 진짜 한 30분 이상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CPU 갈아 끼기가 거의 힘들고, 이쪽에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물려있는 보드가 막시 11 진이거든요. Z390이라서 뭐 당연히 9600K를 끼울 수가 있는데, 이게 아크릴로 돼 있어가지고 배관이, 물 빼려고 그러면 뭐 개고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놈으로 뭐 ITX지만 그냥 이 보드를 사용해서 오버클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에 사용할 시스템은 지금 이제 자막으로 나가는 요런 애들을 사용할 거고요. 자, 해가죠. 자, 백플레이트도 조립해 줍니다. 여기 인텔이란 글자가 위로 오게 이렇게 하시고, 이 긴 애들이 인텔용 나사울인데 구멍이 3개가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가운데가 115땡, 115땡은 가운데고, 제일 큰 게 제일 먼 쪽이 뭐 2066, 2011, 1366 이런 애들이고, 제일 짧은 게 775입니다. 이 최근 뭐 수년 사이에 데스크탑을 맞췄는데 거기에는 CPU는 인텔 게 들어가고 소켓은 내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닥치고 요 가운데 거 쓰시면 됩니다. 90% 이상이 115땡이에요 얘를 밑에서 끼웁니다. 가운데에다 끼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살살 돌리다 보면 딱 고정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맞추시고 이 검은색 와셔를 끼우시면 되는데 끝까지 끼워줘야 돼요. 얘가 이제 안 움직이게. 헤드가 맞아서 여기에 그냥 잡니다. 그 다음에 스탠드 오프를 끼워줍니다.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많진 않겠죠. 있으시면 이런 거 쓰셔가지고 대충 만드시면 괜찮아요. 이거 지금 제가 CPU를 들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하필이면 이 삼각대 다리 위로 그 쇠거든요. 쇠 위로 떨어졌는데 얘가 여기가 부딪힌 거야, 이 모서리가. 이거는 AS도 안 되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이게 또 뚜껑을 딴 거더라고요. 뚜껑을 땄을 정도면은 수율도 괜찮은 놈이라는 얘기죠. 죽으면 안 되는데. 원래는 이 영상이 오버클럭 따라하기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살아 있다면 무탈하게 잘 돌아가고 오버클럭도 잘 된다는 거를 저한테 빌려줬던 그 친구한테 돌려줄 때, 봐라 이거 잘 돌아간다, 안 죽었다,
이걸 또 인증하는 영상이 되겠네요. 겸사겸사. 이게 뭐 죽었을지 살았을지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보통 요 정도면은 경험적으로 사실 많이 죽던데 제발 좀 부팅 되라. 금속으로 된 왓셔넥에 장착하고요. 이제 팬 전원하고 CPU 블럭 전원을 연결합니다. 뭐 오버클럭으로 수율 테스트 하는 거라서 뭐 팬이 뭐 조용하게 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다 연결하면 이제 풀 스피드로 도는 거죠. 간이 스위치 이런 거 하나 달아줍니다. 드라이버로 쇼트 하려면은 또 눈도 잘 안 보이고 귀찮습니다. 자, 부팅하겠습니다. 떨린다. 켜져야 된다. 켜져야 된다. 제발. 램. 램을 안 꽂았네.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제발. 켜졌다. 부팅 됐습니다. 일단 오버클럭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깔아야 되는 프로그램이 CPUG하고 온도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요즘에는 이 HW인포 많이 쓰시죠? 이거랑 안정성 테스트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링스도 있고 프라임도 있고 기타 등등 있지만 인텔 CPU 안정성 테스트 하기에는 링스가 괜찮아요. 링스도 버전이 많은데 0.9.5면은 상당히 빡센 버전입니다. 이 정도로 한 20회전 돌려서 에러가 없다, 아마 실사하시는데 지장이 생길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제어판에서 전원관리 옵션을 고성능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걸 찾으면 고성능이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준비를 마치셨으면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가셔가지고 본격적인 오버클럭을 하시면 됩니다. 전원 스위치 키고 델 키 계속 누르시면 바이오스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아수스 보드는 보통 처음에 들어오면 이지 모드로 돼 있어요. 거기서 F7키 누르면 이제 지금 보시는 어드밴스드 모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바이오스에 관련된 메뉴들은 바로 이제 한 칸 옆에 AI 튜커 이쪽에 이제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항목 하나하나의 의미까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딱 바꿔야 될 부분만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나 나나 모르는 부분은 그냥 오토로 놔두시면 됩니다. 손대지 마시고. 그게 이 바이오스 만지는 가장 기본이에요. 1번이 뭐다? 모르면 오토다. 제가 만지지 않는 부분들은 실제로 오버클럭에, 특히 이런 국민 오버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오토로 놔두시면 됩니다. 뭔가를 만져서 CPU가 뒤지든 보드가 뒤지든 할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만 하시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 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항목부터 여러분하고 제가 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는 부분인데, AI 오버클럭 튜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램오버랑 관련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항목에서 결정하는 거는, 이게 눌러보시면 메모리 오버를 수동으로 할 거냐 XMP 프로필을 적용할 거냐, 이 중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고 있는 메모리가 XMP 메모리다 그러면 아주 쉽게 이 XMP 프로필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셔도 되고요. 내 메모리는 XMP가 아니고 삼성 시금치 메모리다 그러면 이 수동으로 오버클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XMP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계셔도 이 수동으로 매뉴얼로 더 그 원래 프로파일 값보다 더 많은 오버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XMP 메모리를 쓰고 있으면 그냥 편하게 프로필 그대로 씁니다. 오늘은 그냥 XMP 설정으로 오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램 오버를 수동으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오버클럭이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뭐 이게 CPU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램 때문에 실패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둘 중에 한 가지를 먼저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는데, CPU를 먼저 하는 사람도 있고 램을 먼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CPU부터 합니다. 그래서 CPU가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램 오버를 하는데, 그래서 램 오버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XMP를 눌러 주시고 뭐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Yes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가진 메모리의 프로필이 이제 아래 칸에 뜨는데,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00 클럭에 뭐 CL 18, 22, 22, 42 대충 그렇습니다. 1.35V에 그대로 아래로 쭉 내리시다가 아수스 멀티코어 인핸스먼트에서 이네이블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또 그냥 그대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CPU 코어 레이시오에서 이 지금 퍼 코어로 되어 있는 거를 싱크 올 코어로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그 바로 아래 칸에 오토라고 써 있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배수를 넣으면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율 테스트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50배수가 돌아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50배수로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쭉 계속 아래로 내리시면 여기 파워 세이빙 앤 퍼포먼스 모드라고 있죠. 여기를 퍼포먼스 모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다가 CPU SVID 서포트를 디세이블로, 이 항목 밑으로 보면 이렇게 쭉 왼쪽에 화살표가 붙은 메뉴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다 이제 엔터를 치고 들어가면 하위 메뉴들이 있는 그런 메뉴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램 관련이니까 이건 패스하고, 그 아래 디지 플러스 VRM 여길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있는 CPU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 이게 이제 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드마다 달라요. 이게 이렇게 엔터를 쳐보시면 레벨이 지금 이 보드는 1부터 7까지 있는데, 이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이 뭐냐면 그 전압을 보정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압을 설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3V를 설정했는데 얘가 계속 1.3V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CPU에 강한 부하가 걸리다 보면 이제 설정했던 전압이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 떨어지는 전압을 인위로 다시 이제 추가해서 그 전압 변동폭이 거의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메뉴입니다. 아수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압을 더 많이 보태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또 이제 오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목표했던 전압보다 더 초과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낮은 레벨을 넣으면 더 전압이 아래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적정한 레벨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또 개인마다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보드마다도 또 편차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레벨을 줬을 때 가장 그 칼전압,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전압 변동이 없는 그 상태, 그런 칼전압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이 567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레벨 6으로 하겠습니다. 이걸 따라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저랑 똑같이 레벨 6으로 해보시고, 만약에 링스를 돌리는 동안에 전압이 내려간다 그러면 레벨 7로 올리시면 되고, 링스를 돌리는 동안 전압이 올라간다 그러면 레벨 5로 낮추시면 됩니다. 6으로 하고, 이 밑에 CPU 커런트 커패빌리티, 이거는 뭐 140 정도. 이 전원부 쿨링이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더 올리셔도 되고, 좀 케이스가 답답하고 열발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한 120 정도로 낮추셔도 되고요. 그리고 통과 VRM 스프레드 스펙트럼은 디세이블로 바꿔주시면 돼요. 바로 아래에 있는 CPU 파워 듀티 컨트롤은 익스트림, 그 아래도 익스트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 만졌어요. 다시 ESC 눌러서 밖으로 나가셔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인터널 CPU 파워 매니지먼트, 여기도 손댈 거 없네요. 다시 나가셔서 ESC로 나가셔서 패스, 얘네들도 지금 맞춰져 있네요. 이게 이렇게 안 돼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패스. 이거는 CPU 캐시 배수 결정하는 건데,
제가 50배수 줬으면 뭐 45, 46, 47 뭐 이 정도에서 주시면 되거든요. 뭐 저는 그냥 46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를 46으로 바꾸면 아래도 따라서 바뀌어요. 패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아까 CPU 배수를 50배수로 맞췄잖아요. 50배수로 했었을 때 전압을 얼마나 줄 거냐 그거거든요. 보통 초고수율의 경계가 9000번대 CPU 같은 경우에는 50배수가 1.25V보다 아래에서 링스 095나 뭐 096이 통과를 하면 아주 괜찮은 수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3V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오토를 매뉴얼 모드로 바꿔주시고 그 바로 아래 칸에다가 1.3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CPU 전압을 1.3V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밑으로는 이제 더 이상 손댈 게 없습니다. VCC IO 볼티지하고 시스템 에이전트 볼티지는 뭐 손대볼 만한 애들인데, 얘들은 나중에 레모브 할 때 여기서 오른쪽 커서 누르시면 바로 옆에 있는 어드밴스드 메뉴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두 번째 있는 CPU 컨피규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쭉 아래로 내리시면 여기 다 손댈 필요 없고요. 제일 아래 있는 CPU 파워 매니지먼트 컨트롤로 들어가시면 여기도 지금 손댈 게 없네요. 요즘엔 뭐 대충 다 맞춰져 있네. 뭐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이러면 다 된 거예요. 이제 엑시트로 와서 이 세이브 체인지 앤 리셋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엔터.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OK. 자, 부팅이 됐는데 일단 CPUG 열어서 설정한 값이 제대로 먹혔나 확인을 해보시고, 50배수 맞게 들어가고 있고요. 1.396V, 그러니까 거의 1.3 줬는데 거의 지금 근사치죠. 이 상태에서 HW 인포 여시고 바로 링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링스. 메모리는 올 주시고 20회전 스타트. 불스 떴어요. 그 아까 불스 뜬 게 링스 시작해서 1회전 시작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초반에는 낮은 부하로 가다가 이제 갑자기 부하가 팍 세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때 불스가 뜬 거거든요. 불스가 떠도 이게 어느 시점에 뜨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모자른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50배수를 낮추든가 전압을 더 올려주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전압을 한번 올려줘 볼까요? 50배수를 아직 포기하긴 싫어. 1.35로 올리겠습니다. 다시 또 CPUG 열어서 맞게 적용이 됐나 확인해 보시고, 네, 50배수에 1.350 링스 돌립니다. 예, 또 불스. 예, 또 실패를 했는데 이제는 전압으로는 해결하기 힘들어요. 더 위로 올리면 이제 온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50배수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수를 한 배수 낮춰 볼게요. 49로 링스 시작합니다. 불스는 안 떴는데 에러로 멈췄죠. 이런 것도 실패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압을 1.35V를 줬는데 LLC 레벨 6에서 1.35V 유지를 못합니다. 1.35V에서 전압을 더 주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LLC 레벨부터 6에서 7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LLC 레벨을 6에서 7로 바꾸고 F10 엔터. 자, 아직 돌고 있는데 중간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뭐 최고 온도가 90도 넘어간 거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지금 현재 계절도 겨울이고 또 오픈 케이스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 온도 조건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다시 바이오스로. 자, 그럼 이 CPU는 이제 그 쿨러를 더 좋은 애로 바꾸기 전에는 49도 힘든 거예요. 49배수도. 왜 땄지 뚜껑을? 이해가 안 가네. 그럼 49가 힘들면 이건 이제 48로 낮춰야 되겠죠. 48로 낮추고, 아까 온도가 빨간색을 찍었으니까 전압도 이제 48배수로 한 배수 낮춰주면 이제 전압도 좀 많이 빼줘도 되거든요. 일단 캐시 배수는 45로 바꾸고 1.3 줘보겠습니다. 1.3. LLC 레벨은 7로 하니까 또 한 두 스텝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6으로 하면 또 반대로 두 스텝이 떨어지고, 이럴 때 이제 애매한데
그냥 이거는 레벨 7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1.3V를 줬으니까 1.316, 뭐 1.320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저장하고 엔터. 48배수에 1.305V 링스 돌리겠습니다. 예, 완주했네요. 자, 불스나 오류 없이 완주는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11회전째 이 잔차값 하나가 나머지 값들하고 틀리죠. 이렇게 되면 링스는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 정도 링스 0.9.5에서 20회전 완주하고 잔차값 하나 틀어진 정도면 실사하는 데는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쓰셔도 사실 지장은 없는데, 뭐 일단 시작한 오버니까 좀 깔끔하게 저 잔차값까지 틀어지지 않고 완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0.2V를 더 줘서 1.32V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전압을 1.32로 올려주고 1.32. 예, 현재 전압은 1.323V고요 48배수 링스 시작하겠습니다. 예, 완주했네요. 오류나 잔차값 변화도 없고요. 예, 이상으로 i5 9600K와 아수스 로그 스트릭스 Z390-i 게이밍 보드를 이용한 오버클럭, CPU 오버클럭이죠. 예,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전원부가 너무 뜨거워서 만져보니까 아주 불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펜을 하나 이렇게 세워 놨거든요.